안녕하세요. 쉬운 기하벡터 수능길잡이의 임영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제 25강이고요. 공간 벡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공간 벡터가 뭐고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 공간 벡터로 확장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제는 공간 벡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고 좀 중요한 내용들을 좀 배우게 되겠는데요.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까? 수학에서. 자, 정말 중요합니다. 오답 노트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문제를 풀 때 틀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거를 넘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큰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수능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보고 그다음에 내신도 볼 겁니다. 지금 현재는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지만요. 나중에 그 오답 노트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큰 효력을 발휘합니다. 자기가 몰랐던 문제나 제가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복습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잠깐 제가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답 노트를 단순하게 만들지 마시고요.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A4 용지 노트를 준비를 하시고요. 그냥 오답 노트라고 하면 그냥 풀이를 적는 거에 그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마시고요. 일단은 문제를 여기다 써보세요. 쭉 한번 써보시고 아니면 오려 붙입니다. 좀 긴 문장 같은 경우는. 그리고 항상 자기가 틀린 이유를 써주셔야 돼요. 틀린 이유가 뭡니까? 수학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이유가 개념을 몰라서 첫 번째. 그 다음에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 다음에 계산 실수를 많이 해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많이 오답이 나오는데요. 그 부분의 이유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자신의 일.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밑에 부분에다가는요. 자기가 생각한 풀이를 써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정확한 풀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어준 풀이나 여러분 뒤에 보면 해설지가 있잖아요. 해설지 풀이를 보면서 자기가 왜 틀렸는지를 비교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오답 노트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나머지 부분 하나가 있으면 이 나머지 부분에다가는요. 내가 몰랐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왜 접근을 못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 완벽한 오답 노트가 됩니다. 그냥 오답 노트를 단순히 만들지 마시고 그 문제를 틀린 이유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두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오답 노트는 제가요 자료실에다 올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오답 노트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다시 한번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좋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들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간 벡터의 세계로 이제 가야 되는데요.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자, 공간 벡터가 나오고 저번에 했던 공간 벡터에서 이제는 연산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자, 공간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평면 벡터. 우리가 2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했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평면 벡터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요. 개념 자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Z축 하나가 추가되면서 벡터 하나가 우리가 조금 더 확장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시 한번 여기 제가 X, Y, Z축을 한번 그려보고요. Z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를 쭉 그려보고 여기를 X축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공간 벡터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자, 이렇게 요 점이 있다라고 하면 요 점을 제가 A1, A2, A3라고 얘기를 했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점이라고 얘기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핵심은 뭐예요?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의미를 갖는다. 그냥 종점의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나머지 부분들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벡터 하나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운 게 바로 여기가 지금 A1이고요. 여기가 A2고 여기가 지금 A3라고 해버리면 됐습니까? 우리가 이 공간 벡터는 몇 개의 벡터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세 개의 벡터. 바로 이렇게 가는 벡터. 바로 이 원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Y축을 따라가는 벡터. 이 투 벡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는 벡터, E3 벡터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E1 벡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 0,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E2 벡터라고 하는 것은 0, 1,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E3라고 하는 것은요. E3 벡터는 0, 0,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자, 제가 이거를 이제 A라는 벡터라고 하면 이제는 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A라는 벡터는 바로 A1, A2, A3인데 이것 자체를 이제는 어차피 E1 벡터, E2 벡터, E3 벡터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A1의 E1 벡터 플러스 A2의 E2 벡터 플러스 A3에다가 E3 벡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공간 벡터를 구성한다. 아시겠습니까? 거기다 필기 다시 한번 몇 개의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구성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했던 부분인데요. 자, 거기 교재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연산이 나와요. 그러면 연산 자체는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든 것이 다 증명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벡터 하나를 또 주어져요. B 벡터라고 하면요. B 벡터라고 하면 우리가 얘를 B1, B2, B3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다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B1에다가 E1 벡터 플러스 그 다음에 B2에다가 E2 벡터 플러스 B3에다가 E3 벡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제는 벡터에 덧셈, 뺄셈, 실수배, 내적까지 자유롭게 연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라는 걸 배운 거고 벡터를 성분화하는 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하고 플러스 B라는 벡터를 우리가 더한다. 그 말은 어떻게 하면 돼요? 두 벡터를 더하는데 우리가 얘끼리 더하면 A1 플러스 B1에다가 E1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A2에다가 플러스 B2에다가 마찬가지로 E2 벡터가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A3에다가 플러스 B3에다가 그리고 E3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는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좌표로서 표현하면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A3 플러스 B3 이렇게 정리가 되고 우리가 벡터의 합이라고 하는 것을 성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내용이 평면 벡터와 동일하죠. 뭐만 하나만 늘어났습니까? 요거 하나만 더 늘어난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대로 더하기, 빼기, 실수배가 자유롭게 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가 또 뭐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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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실수배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K배하면 각각의 성분에다 K배를 해주면 된다. 바로 요 내용 자체가 바로 여러분들 공간 벡터의 연산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떤 벡터를요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공간에 있는 점을 표현만 할 수 있다면 자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하면 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공간 벡터가 있습니다. 어떤 공간 벡터가 있는데 시점을 원점으로 하고 종점만을 우리가 성분으로 표현할 수만 있다면 이제는 덧셈, 뺄셈, 실수배가 자유롭게 연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공간 벡터를 배우는 이유예요. 아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뭐 공식들은요 평면 벡터에서 사용하는 공식과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뭐 공식을 적어드리는 것보다 어떤 수학적인 의미를 갖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한 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겠습니다. 계속.
자, 우리가 자 계속 그려보세요. 자, 여기 Z축, 자 여기 X축, 그 다음에 여기를 Y축이라고 하면 내가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A1, A2, A3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어떤 점이라고 하는 것을 B라는 점을 B1, B2, B3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이 공간상에 떠 있는 A, B 벡터를 우리가 구해봐라. A, B 벡터라고 하는 것을 구해봐라라고 하면요. 우리가 얘는 뭐예요? 시점이 원점으로 놓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O, B 벡터에서 마이너스 OA라는 벡터가 될 거고요. 그리고 얘 자체는 OB 벡터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B1, B2, B3 OA 벡터는 A1, A2, A3이기 때문에 B1 마이너스 A1, B2 마이너스 A2, B3 마이너스 A3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담는 거예요? 얘도 하나의 위치 벡터,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 이 벡터가 시점이 원점인 이런 벡터로 표현이 된다. 우리가 OB 벡터, OA 벡터 그거의 차로 표현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공간상의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AB 벡터가 어떻게 표현된다? 이렇게 표현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OB 빼기 OA. 계속 반복하세요. OB 빼기 OA. A 벡터는 OB 빼기 OA.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바로 AB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다음에 크기 구하라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각각의 제곱한 다음에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한 번에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교재를 한 장만 넘어가 보시면요. 자, 거기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는 위치 벡터라고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위치 벡터 우리가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제가 이제 문제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요. 공간 벡터의 위치 벡터예요. 공간 벡터의 위치 벡터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평면 벡터를 확장한 거예요. 누구에서? 평면 벡터에 있는 것을 우리가 확장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이 또 왜 필요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했다고요? 우리가 질서가 없는 벡터들을 시점을 누구나 똑같이 통일을 함으로써 이제는 연산 자체가 쉽게 처리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바로 내분점의 위치 벡터, 외분점의 위치 벡터,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중점의 위치 벡터 이런 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공간상에 있는 X축, Y축, Z축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벡터가 있고요. 이런 벡터, 질서가 없죠. 이런 벡터들을 우리는 이제는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요. 이런 벡터도 시점을 원점으로 놓고 바로 통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시점을 통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지만요. 시점을 통일함으로써 이제는 벡터의 연산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바로 이게 바로 O에 대한 위치 벡터고요. 물론 위치 벡터가 굳이 O로 할 필요는 없어요. 시점을 통일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우리가 평면 벡터에서 한 내용인데 공간 벡터로 확장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위치 벡터도 마찬가지로 뭐가 있겠어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 외분점의 위치 벡터,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뭐 다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리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예요.
자, 이제는 공간을 생각하세요. 공간? 그럼 제가요, 삼연체를 그려볼게요. 아주 크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시점을 제가 여기를 O라고 놓고요. 자, O에서 이렇게 가는 벡터를 제가 A라는 벡터라고 놓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가는 벡터를 우리가 B라는 벡터로 놓겠어요. 자, 이렇게 가는 벡터를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요? C라는 벡터로 놓겠습니다. O에 대한 위치 벡터 A, B, C라고 하면요, 삼연체예요. 이제는 공간상에 있는 벡터들 3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 겁니까? A, B, C에 무게중심이 있다면 그 무게중심 O에서 G로 가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로? O에서 G로 가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배웠죠. 무게중심은 그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그렇죠. 벡터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눴죠.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근데 그걸 왜 그렇게 되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또 나오니까 공간 벡터. 너희들이 평면 벡터에서 이해를 했으면 공간 벡터로 확장해서 이해를 해보자가 바로 기하 벡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가 무게중심이기 때문에 그대로 연장시켜 보면 중점이겠죠. M.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하고 이렇게 가는 벡터로 이 벡터를 표현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OM이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은 A 벡터, B 벡터 2분의, 이거 평면 벡터에서 배운 거죠. A 벡터 플러스 B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OG 벡터는 여기서 여기까지 2대 1 되는 거 알죠? 비율 자체가. 그래서 3 플러스 1분의, 3 플러스 1이 아니라 2 플러스 1. 2 플러스 1분의 2배의 이거 2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바로 C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니까 O에서부터 G로 가는 벡터는 오케이 3분의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평면 벡터에서 배웠던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선생님 정말 쉽네요. 쉽습니다. 제가 설명한 거 있잖아요. 평면 벡터에서 너무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벡터들이 너무 쉬워요. 선생님 질문 있는데 이런 거 언제 쓰는 거예요? 자, 시험에서 어떻게 나올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요. 이런 식의 접근을 할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위치 벡터를 변형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벡터가 있고요. 플러스 B라는 벡터가 있고요. 플러스 C라는 벡터가 있습니다. 얘의 크기를 구하고 해요. 구하려고. 얘를 크기를 어떻게 구하? 우리가 어떤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려고 하니까 와, 만만치가 않네요. 성분으로 표시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얘를 해석해야 돼요. 그 해석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앞으로 이런 벡터 크기 나온다라고 하면 얘를 몇으로 나누면 돼요? 3으로 나누세요. 3으로 나누시고 뭘 곱하세요? 3을 곱하시면 돼요. 와, 이게 뭐예요? O에서 G로 가는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 O에서부터 G로 가는 벡터의 크기의 몇 배 해주는 거예요? 3배 해주는 거죠. 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서 G로 가는 벡터의 크기를 알 수 있다면 3배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치 벡터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정사면체 문제도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 각각의 벡터를 더한다라고 하면 3으로 나눠서 3을 곱해서 우리가 위치 벡터를 의도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또 딴 건 어떤 거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자, 요 연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EA 벡터가 있고요. 플러스 B라는 벡터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 선생님,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지 않고요. 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으로 나누고요. 3으로 곱해버리면 되죠. 이게 뭐예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죠. A 벡터, B 벡터. 종점 A, B를
1대2로 내분한 위치 벡터. 1대2로 내분한 위치 벡터. 아, 그렇구나. 요 점하고 요 점을 1대2로 내분했으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1대2로 내분한 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1대2. 그러면 5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1대2로 내분한 요 벡터가 나오겠죠. 오, 그렇구나. 그리고 나서 몇 배? 3배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크기라고 하는 것을 쉽게 처리할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의 문제들이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평가원, 내신, 모의고사에서 너무너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벡터에서 우리가 내적을 배우기 전까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면 위치 벡터의 해석이에요. 그렇구나. 위치 벡터 해석.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아, 벡터가 이렇게 쉽구나. 어렵지 않구나. 평면 벡터를 이용하면 공간 벡터를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그냥 Z좌표가 하나 늘어서 우리가 벡터 자체를 쉽게 처리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좋아요. 여러분들 잘할 수 있죠? 예,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연습하시고 그다음에 벡터 자체를 누구 것으로?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벡터와의 싸움을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과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벡터. 공간된 벡터.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여기까지 했는데요. 좀 문제 좀 이제 풀어달라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시니까요. 이제 문제를 차근차근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공간 벡터가 있어요. 이제 A 벡터가 이제 60쪽에 있는 문제부터 쭉 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A라는 벡터가 나오고 B라는 벡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 포인트가 뭐예요? 그렇죠.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 같다. 자, 벡터가 같다는 얘기는 뭐예요?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 종점이 같으면 바로 아, 벡터가 같은 거구나. 그렇구나. 예, 잘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A 벡터, B 벡터 시점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했기 때문에 바로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이 바로 누가 되겠습니까? Z 마이너스 3X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Z라고 하는 것이 바로 EX 마이너스 Z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Z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됩니까? 바로 3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이요. X 플러스 Y가 Z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Y 플러스 Z가 EX 마이너스 Z랑 같고 그 다음에 Z 플러스 X가 3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요거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거는 선생님이 뭐 안 해도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고요. 선생님이 많은 문제를 좀 많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계산은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가 여러분들 마이너스 2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Z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2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나온 거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A 벡터를 다시 한번 구해보자. 크기를 구해보자. 그러면 A라는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는 계산할 수 있죠. 자, A라는 벡터는 X 플러스 Y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Y 플러스 Z는 바로 뭐가 돼요?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Z 플러스 X는 바로 3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A라는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A라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에 바로 1 플러스 0 플러스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면 답은 루트 10이 되고요. 주관식입니다. 여러분들 정답은 루트 1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예제 1번인데요. 뭐 기본적인 우리가 수원에서 배웠던 연산은 조금 선생님이 생략을 해주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밖의 것들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연습들을 많이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비슷한 문제들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제 1번입니다. 60페이지. 이번에는요. 어떤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는데 이번엔 벡터가 같은 게 아니고 크기가 같으면 돼요. 크기 같은 거랑 벡터가 같은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벡터가 다르더라도요. 크기는 같을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학생들은요. 크기가 같다라고 하면 벡터 자체를 갖다 놓고 풀면 안 돼요. 그렇죠. 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방향이 달라도요. 크기는 같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수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바로 들어갈게요. A라는 벡터라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루트에다가 1의 제곱 플러스 2의 제곱에 플러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b라는 벡터의 크기는요. 2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가 되고요.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x의 값의 합을 구하랬으니까 양변을 제곱을 시켜버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곱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가 되고요. 플러스 1, 4, 1 얼마예요? 6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4x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4x가 되고요. 그 다음에 1, 4, 1 플러스 6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또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한 것도 있고 하는 거 있으니 여러분들 계산 좀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계산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3x제곱이 되고요. 넘어가고 플러스 6x가 되겠죠. 그래서 3x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0이 되고요. 오케이. x값들이 합을 구하려는데 x는 0 또는 x는 마이너스 2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정답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고요. 주관식입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유제 1번 여러분들이 쉽게 풀어낼 수 있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하니까 선생님 벡터가 보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두 공간 벡터 A 벡터, B 벡터가 서로 같을 때 이건 아까 예제 1번에서 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뭐 간단하게만 써드릴게요. 이 P하고요. 마이너스 3Q라고 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시점이 동일한 상태에서는 바로 종점만이 벡터의 의미를 갖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P-3Q 벡터가 마이너스 Q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4라고 하는 것이 바로 2Q에서 마이너스 P가 되겠죠. 여기 4, 2Q 마이너스 P. 여기는 2P-3Q가 여기는 마이너스 Q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는 R이라고 하는 것은 2R 플러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 연립하는 건요. 여기서 R값 구하고 뭐 P값 구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연립방정식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수학이랑 똑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P가 2가 나오고요. 여러분들 Q가 3 나오고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리하면 뭘 구하랬습니까? 곱하니까 뭐가 나온다? 바로 마이너스 12가 나온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2번도 깔끔하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장 넘어가 보시는데요. 제가 어제 TV를 딱 켰어요. EBS TV를 켰는데 제가 나오더라고요. 낮에 이제 방송으로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막 강의하면서 흥분하고 있어요. 막 열정적으로 하긴 하는데 학생들이 너무 흥분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까? 제가 이제 너무 열심히 막 강의 땀 흘리면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보고 선생님 어떤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강의하고 있구나 좋게 받아들일 수 있고 왜 이렇게 오버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참 재밌게 봤습니다. 제 강의를 보면서도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제가 좀 강하게 좀 하는 스타일이라 여러분들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저도. 자, 그 다음에 이제 61페이지 보겠습니다. 세 공간 벡터 A라는 벡터가 있고요. B라는 벡터가 있고요. C라는 벡터가 있어요. 야, 그리고 나서 다음 공간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세요. 성분으로 표시하라 그러면요. 그냥 실수배는 실수배, 더하기면 더하기, 빼기면 빼기 해주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좋아요. 자, 그래서 2A 벡터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써보세요. 2에다가 A라는 벡터 2에서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3이 되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서 B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3하고요. 1하고요. 2가 되겠어요. 이렇게 2A 벡터 마이너스 3B 벡터 마치 실수의 연산과 비슷해요. 하지만 이건 벡터의 연산입니다. 좌표를에다가 막 곱하고 더하고 빼고 벡터가 신기하죠. 이런 벡터들을요. 이렇게 표시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지 마시고요.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어떤 벡터를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4, 플러스 9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요? 13이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6, 마이너스 6. 오케이,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13, 마이너스 5,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네요. 그냥 기계적인 연습을 하지 마세요.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내가 2a 벡터하고 3b 벡터를 뺐더니 2a 벡터, 3b 벡터를 뺐더니 어떤 벡터가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벡터로 표현되구나. 이렇게. 아시겠어요? 예, 좋습니다. 자,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합니까? 정리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덧셈에서 결합법칙, 교합법칙 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평면 벡터에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이거는 2a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자, 2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가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 3c 벡터가 있고요. 마이너스 3c 벡터 플러스 3b 벡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요거 정리하고요. 요거 정리한 다음에 실수배 한 다음에 빼도 상관없어요. 그 과정은 상관없습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나열했어요. 2a 벡터, 마이너스 4b 벡터, 마이너스 3c 벡터, 플러스 3b 벡터. 그러면 이제 정리할 수 있는 게요. 이제 보시면 이에다가 a라는 벡터가 뭐 있어요? 그렇죠.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그 다음에 3이 이렇게 있고요. 예, 좋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 b라는 벡터. 근데 마이너스 4고요. 이건 합쳐버리죠. 예, 좋아요. 그렇게 합쳐버리면 마이너스 b 벡터가 되겠죠. 마이너스 b 벡터니까 b라는 벡터는 마이너스 3, 1,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다가 c라는 벡터. c라는 벡터는 0하고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우리가 얘를 성분으로 표시하랬습니다. 그래서 x 성분끼리 여기 4, 여기는 플러스 3 하면 7, 여긴 0이니까 여기는 7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15. 예, 좋아요. 그럼 여기는 12가 되겠죠.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플러스 6. 그래서 정리하면 1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7, 12, 10입니다. 선생님이 계산 같은 것도요. 항상 하는 거지만 최대한 실수 없이 정확하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계산을 틀려버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선생님이 가르칠 때마다 제가 계산을 틀려버리면 혹시 학생들도 나중에 시험 틀리면 선생님한테 이럴 거예요. 선생님도 계산 틀리잖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계산은 정확하게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계산 안 되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풀어주는 게 항상 저의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계산을 철저하게 하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대로 넘어가 보시면요. 또 이번에 또 재밌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 공간 벡터 A라는 벡터가 나왔어요. 그리고 B라는 벡터 나오고요. X 벡터 플러스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가 2의 A 마이너스 X 벡터를 만족시키는 공간 벡터 X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X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산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연산을 통해서 구하기 위해서 x라는 벡터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3a라는 벡터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b 벡터를 쓰시고요. 여기는 2a 벡터 플러스 2x 벡터를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할까요? 자, x 벡터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에서의 연산과 동일하게 여기 x 벡터하고요. 여기는 2x 벡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 주시면 x 벡터라고 하는 것이 되고요. 그리고 자, 여기 3a 벡터가 있죠. 이거 넘어가면 x 벡터고 그 다음에 여기는 a 벡터. 잠깐만요. x 벡터 플러스 3a 벡터 마이너스 벡터 2a 벡터. 선생님이 선생님이 계산을 마이너스. 예, 좋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넘어가면요. 3x 벡터가 되겠죠. 이걸 1로 넘어가면요. 그리고 마이너스 a라는 벡터고요. 플러스 2b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3x 벡터가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따라서 자, x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뭘로 정리할 수 있어요? 3분의 1에다가 3분의 1, 3으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가 있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a라는 벡터고요.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B벡터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겠습니다. 마이너스 3분의 1에다가 A라는 벡터가 뭘로 주어졌어요? 1하고 2하고 마이너스 3으로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B벡터라고 하는 것은요.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1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대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플러스 3분의 4. 오케이. 얘는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분의 2하고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고요. 됐습니까? 맞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플러스 1하고요. 플러스 3분의 2니까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벡터의 뭐 구하랬습니까?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크기를 구하면 x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루트에. 자, 각각의 제곱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9분의 16이 되고요. 플러스 바로 9분의 25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좋아. 그러면 루트에다가 9분의 9, 25, 50이 되고요. 따라서 얘는 3분의 루트 50은 얼마예요? 그렇죠. 5 루트 2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3분의 5 루트 2고요.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에 있습니까? 객관식 정확하게 5번에 있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3번 문제도 쉽게 벡터라고 하는 것의 연산을 자유롭게 우리가 쉽게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이 이 단원의 목표입니다. 좋아요.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4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좌표 공간에서 A라는 벡터, A라는 점이 있고요. B라는 점이 있는데 AB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되라. 크기가 최소가 되니까 뭔가 느낌이 T에 따라서 변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A, B 벡터가 뭔지부터 정확하게 구해보시면 돼요. 사실은요. A 벡터랑요. BA 벡터랑요. 어차피 크기는 동일합니다. 혹시 자기가 선생님 저는 BA 벡터로 했는데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냥 AB 벡터라고 하는 것은 5B 벡터에서 마이너스 5A라는 벡터로 쓰면 되고요. 5B 벡터에서 5A라는 벡터를 쓰기 위해서 얘는 1, 4, 2t-2가 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t-1에다가 여긴 2가 되고요. t-2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길어도 정확하게 쓰세요. 자, 여기서 여기를 뺍니다. 1에서 뺍니다. 그러면 여기는 플러스 1이니까 2-t가 되겠죠.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4에서 뺍니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2t-에서 이거 뺍니다. 그럼 t가 되겠네요. 그냥 여기서 어차피 없어지니까. 그래서 2-t 그 다음에 2,t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AB 벡터의 뭐예요? 크기를 구하는 거예요. 크기. 자, 크기를 구하는 것은 루트에 자 t-2의 제곱에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목표는 이것이 언제 최소가 되겠냐?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를 정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되죠. 우리가 t제곱에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4에다가 일단 써버릴게요. 4 플러스 t제곱이죠.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버려도 되지만요. 그대로 써볼게요. t제곱이니까 2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8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올려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루트. 그래서 2로 묶어버리면 얘는 t-1의 제곱에다가 됐습니까? 플러스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런데 언제 최소가 되냐? 루트 안에가 최소가 될 때가 언제예요? 2차 함수기 때문에 t가 1일 때가 되고 그럴 때 최소값은 루트 6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어보는 것은 t의 값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t는 1일 때 최소가 됩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4번도 선생님이랑 같이 아주 쉽게 벡터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간상의 벡터라고 하는 것을 평면상에 있는 벡터를 가지고 확장하면서 그 벡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떻게 연산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배운 겁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림과 같이 드디어 공간상의 벡터 좀 나오길 기다렸는데 우리가 공간상의 벡터입니다. 그림과 같이 OABC가 있고요. OA하고 OB의 중점, 삼연체입니다. 네. OA하고 BC의 중점을 M이라고 했어요. 자, 중점 표시해 볼까요? 여기서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줄게요. 좋아요? 예. 그 다음에 BC의 중점을 MN이라고 했어요. BC는 중점 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OA라는 벡터. 자, 이거는 선생님이 색깔로 해줘야 될 것 같아요. 표현을 정확하게 해줘. 이 벡터가 A라는 벡터예요. 좋습니다. 보입니까? 자, 그냥 요건 생략을 할게요. 어차피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OB 벡터 여기서 이렇게 가는 벡터 보입니까? 이미 아주 색깔로 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OC 벡터는 이렇게 가죠. 이렇게.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중요한 건 뭐예요? 시점이 원점인 위치 벡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구하자는 것을 O에서 M으로 M에서 N으로 가는 벡터, M에서 N으로 가는 요 벡터를 한번 구해봐라 이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MN이라고 하는 건 현재 시점이 원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M과 N으로 가는 벡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시점이 원점으로 가게 표현해야 되는 거니 그러면 뭘 이용해서? 뺄셈을 통해서 또는 덧셈을 통해서. 그래서 O의 N 벡터에서 마이너스 OM 벡터. 선생님이 아까 설명한 거네요. 전부 다 시점을 원점으로 통일하는 겁니다. 이게 위치 벡터면 이게 위치 벡터예요. 그렇구나. 그러면 OM 벡터는요. 이렇게 가는 벡터죠. 이렇게 가는 벡터와 이렇게 가는 벡터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위치 벡터의 위력이죠. OM 벡터는요. 얘는 중점이라고 했어요. 요 벡터하고 요 벡터 BC의 중점으로 가는 위치 벡터잖아요. 그러므로 2분의 B 벡터에다가 플러스 C 벡터가 되고요. 마이너스 O에서 M으로 가는 벡터는 오케이. O에서 A로 가는 벡터가 A 벡터잖아요. A 벡터를 실수배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2분의 1만큼.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A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므로 끝났네요. 이제 결론은 MN 벡터를 표현했어요. 마이너스 2분의 1의 A 벡터 플러스 2분의 1의 B 벡터 플러스 2분의 1에다가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벡터 플러스 2분의 1 B 벡터 플러스 2분의 1 C 벡터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있다. 제가 그대로 일단은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요게 바로 정답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이번에는요. MN을 1대1로 내분하는 점. MN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이죠. 문제에서 MN을 1대1.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는 얘기예요. 내분하는 점을 P라고 놓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자? 바로 요렇게 요 P를 요 벡터로 표현하자는 얘기예요. 다시 M하고 N이 있어요. 자, M과 N을 1대2로 내분한 위치 벡터를 자 일단 요 벡터하고 요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오,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OP라고 하는 벡터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분점의 위치 벡터이므로 1 플러스 2분의 이렇게 가겠죠. 그 다음에 그냥 MN으로 표현해도 봐도 되는데 선생님은 제가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내분점의 위치 벡터를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OP 벡터를 다시 OM과 ON으로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 곱하기 바로 O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 N으로 가는 벡터 플러스 2에서 곱하기 O에서 어디로 가는 벡터? M으로 가는 벡터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1대2로 내분하는 벡터.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론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과정 말고 다른 과정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 순차적으로 선생님이 벡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내분점 위치 벡터하고 외분점 위치 벡터로 표현하는 게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3분의 1에다가 5에서 n으로 가는 벡터에다가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바로 5에서 m으로 가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5에서 m으로 가는 벡터하고 5에서 m으로 가는 벡터는 이미 구했죠. 오케이, 여기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정리를 해버리면요. 3분의 1에다가 5m 벡터는 2분의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3분의 2에다가 5m 벡터는 2분의 1에 바로 a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예, 좋아요. 따라서 자 계산하면 이거는 3분의 1에다가 a라는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6분의 1에다가 b라는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6분의 1에다가 c라는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하면 답은 3분의 1 a 벡터 플러스 6분의 1 b 벡터 플러스 6분의 1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문제에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mn을요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어요. mn을요 2대1로 외분한다 그러면 여기 없네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나요? 어느 쪽에 있나요, 여러분들? 저 mn 선분 위에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어차피 외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므로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지워 드릴게요. 이렇게 이만큼 지워 드리고 자, m과 n을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q라고 했습니다. 외분하는 점 q라고 하면 5q라고 하는 벡터가요. 자, 우리가 2-1입니다. 외분점의 위치 벡터. 됐습니까? 외분점의 위치 벡터. 2대1입니다. 그러면 2배의 5m 벡터 마이너스 1배의 5m 벡터 그대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계산을 해드릴게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계산해드리면요. 따라서 어떻게 됩니까? 2배의 5m 벡터는요. 2분의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고요. 마이너스 5m 벡터는 2분의 1에다가 a 벡터가 됩니다. 좋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거 지워지고요.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a라는 벡터가 되고요. 플러스 b 벡터에다가 플러스 c 벡터로 표현할 수 있고요.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 플러스 b 벡터 플러스 c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산을 하나하나 해준 이유가요. 위치 벡터라고 하는 것. 내분점의 위치 벡터하고 외분점의 위치 벡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우리가 시점이 원점인 상태에서 벡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연습하시면 벡터가 쉽습니다. 됐어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했죠? 우리 같이 화이팅 하면서 오늘 마무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수고하셨습니다.